안녕하세요. 미술교사 전하평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선 후기 회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풍속화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비록 시간이 짧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풍속화의 매력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풍속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조선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같이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김웅도와 신윤복 작품을 살펴보면서 그 차이점이랑 특징을 같이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풍속화 작품 하나를 선정해서 그것을 좀 자세하게 심화적으로 감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풍속화가 뭔지 먼저 알아야겠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풍속화가 뭘까라고 질문을 하면 많은 학생들이 풍경화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가끔은 바람의 그림이요 라는 소리까지도 들었어요. 그런데 풍속화는요, 말 그대로 풍속, 풍습, 취미라든지 일상생활 이런 것들을 그린 것을 풍속화라고 합니다. 그럼 풍속화는 조선 후기 때만 그려진 걸까요? 우리 조선 이전에 그린 것 중에 고구려 고문벽화가 있어요. 고구려 고문벽화에 그려진 그림들을 보면 당대의 그런 모습들을 그렸기 때문에 그것도 풍속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풍속화가 어떻게 조선 후기에 발전하게 됐는지를 살펴보면요. 조선 후기 때 실학사상과 상공업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민족적 자아의식이 확립되게 되죠. 그리고 그 시대에 대동여지도라는 그 지도가 제작이 되고 또 여행 문화가 등장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지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편하게 산을 넘어서 혹은 강을 넘어서 멀리까지도 여행이 가능해졌죠. 그러다 보니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산천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또 진경산수화가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더 회화라든지 풍속화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더 갖게 됐습니다. 또 왕권 강화 민생 안전이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요. 돈이 없어요. 그랬을 때 취미 생활을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민생이 안정되고 살기가 편하니까 사람들은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음악도 할 수 있고 아무래도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풍속화도 자연스럽게 발달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풍속화가 혹시 누구 알고 있나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김웅도죠. 그리고 다음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마 신윤복일 거예요. 그런데 김웅도, 신윤복 말고도요. 윤두서라든지 그리고 조영석, 또 김득신, 이 밖에 김두량이라든지 심사정 이런 풍속 화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화가들의 그림을 다 살펴보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김웅도랑 신윤복 이렇게 두 사람만은 좀 알고 가자라는 생각에서 김웅도, 신윤복을 좀 집중적으로 볼까 합니다. 김웅도 작품 먼저 볼게요. 김웅도는요, 지금 여기 활쏘기라는 작품인데 보면은 배경을 거의 생략해서 그리는 게 김웅도 그림의 특징이에요. 모든 그림이 그런 것은 아닌데 풍속화를 봤을 때 대부분의 그림을 생략해서 그리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등장하는 인물들이 서민, 남성 위주의 그림들을 많이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수묵담체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구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형 구도를 많이 사용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윤복은요, 반면에 색채가 강한 것이 특징이에요. 빨간색이라든지 파란색 같은 거를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등장인물은 기녀라든지 그리고 한량을 주로 등장인물로 사용을 했습니다. 배경도 꽉 차게 이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선에서도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김웅도 그림에서는 이렇게 굴곡이 있는 전론묘를 사용했다면 신윤복은 철선묘, 그러니까 일정한 굵기의 철선묘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김웅도, 신윤복을 비교하면 주제면에서 그리고 배경, 색채, 선,
구도면에서 지금 PPT 보여드리는 영상과 같이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한번 진짜 그러한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두 작품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작품이 신윤복의 작품일까요? 네, 이건 쉽죠. 오른쪽에 있는 작품이 신윤복의 작품입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어느 쪽이 신윤복일까요? 네, 왼쪽이 신윤복이죠. 왼쪽이 신윤복, 오른쪽이 김웅도의 작품이에요. 자, 세 번째. 자, 이거를 보면 학생들이 주춤하더라고요. 선생님, 양쪽에 다 배경도 있고요. 보니까 뭐 사람도 남녀 다 있는 것 같고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글쎄요. 다 수묵담채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선을 한번 볼게요. 왼쪽에 보면은 선이 좀 일정하게 보여지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까 전에 김홍도가 그 전로묘를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왼쪽이 신윤복, 오른쪽이 김홍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어떤 게 김홍도 작품일까요? 네, 오른쪽은 신윤복, 왼쪽은 김홍도. 이렇게 작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작품 하나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감상을 할까 하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여러 개의 작품을 같이 좀 보고 나눴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김웅도 신윤복 작품 그 중에서도 신윤복 작품 한 점을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이 가지고 오는 작품은 신윤복의 월화정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월화정인 그림을 이렇게 그림으로 준비해 봤어요.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이거 그림이 제목이 지금 월화정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달빛 아래 사랑하는 두 남녀가 만나고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이 그림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여기 글씨를 한번 볼게요. 글씨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월침침 야삼경 양인심 사 양인지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월침침 야삼경, 그러니까 달 침침한 밤 삼경에, 삼경은 밤 11시에서 1시를 얘기를 해요. 양인심사 양인지, 두 사람의 마음 두 사람만 알겠지. 짠하죠. 이 두 연인이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애절하고 애틋할까요? 그럼 이 둘 사이를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먼저 볼게요. 여자 먼저 볼게요. 이 여자의 신분은 뭘까요? 여자 신분을 보려면 가장 좋은 건 의복을 보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여자 소매, 여기 소매 끝동과 그리고 깃을 보면요. 자주색 천을 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당시에 부잣집들만 입을 수 있었던, 그리고 혹은 예복으로 입을 수 있었던 삼회장 저고리예요. 그리고 치마도 뭐 풍성한 걸 보니까 어찌됐든 돈 많은 여자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이 여자는 양반집 딸일까요? 치마를 한번 볼게요. 치마를 끈으로 이렇게 동여맸어요. 치마를 동여매서 올렸는데 양반집 딸이라면 이렇게 치마를 올려놓고 돌아다니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치마까지 동여맬 수 있는 패션 센스를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은 기녀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여자를 보면 우리는 절세 미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신윤복이 이미 얘기를 했어요. 미인도라는 제목으로 아예 이 여자와 동일한 얼굴로 표현한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미인도라는 작품을 보면요. 동그란 얼굴에 하얀 피부, 그리고 초승달 같은 눈썹, 오똑한 코, 그리고 앵두 같은 입술 꼭 닮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 여자는 지금 미인이야라는 것을 신윤복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또 머리를 한번 볼게요. 머리는 지금 뭐 이렇게 쓰개치마를 쓰고 있지만 보면은 볼록 뭐가 나왔어요. 뭘까요? 가채죠.
당시에 가채는 미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채를 이렇게 이쁘게 쓰고 나왔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여자는 더 큰 가채를 써야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여자는 더 풍성하고 더 큰 가채를 쓰고 나와야죠. 그러면 목이 부러져 죽죠.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당시에 가채를 쓰고 목이 부러져 죽은 여성들이 정말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정조는 가채 금지령까지 내렸어요. 이렇게 무겁고 불편한 가채를 이 새벽에 쓰고 왔다는 건, 그리고 여자의 자존심을 지켜야 했다는 건 이뻐 보이고 싶었다는 거죠. 누구한테요? 이 남자한테요. 이 남자는 그러면 누굴까요? 누구길래 이렇게 이뻐 보이려고 이 새벽에 꽃단장을 하고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가채까지 쓰고 나왔을까요? 우선 남자는요, 상투를 쓴 거 보니까 지금 결혼을 한 남자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여자가 아내일까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왜냐하면 아내라면 통금이 있었던, 당시에 통금이 8시 이후, 초경 이후부터 이렇게 통금이 있었는데 통금이 있는 그 이후에 이렇게 굳이 밖에서 만난 거 보면 아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좀만 더 볼게요. 이 남자 옷을 보면요. 지금 옷 소매가 통이 넓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도포자락도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양반 중에서도 정말 돈이 많은 양반인 것 같아요. 옷이 정말 비싼 옷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양반이 과연 몸종도 없이 혼자 등불을 들고 다닐까요? 몸종도 몰라야 할 만남이다. 몸종은 몰라야 한다. 그래서 이 양반이 직접 들고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관계인지 사실적으로 선생님도 딱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여기 써 있듯이 두 사람 마음, 두 사람만 알겠죠. 지금 어딘가 바삐 가는 것 같아요. 발걸음이 지금 좀 급해 보이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만난 건지 혹은 만나고 헤어지는 건지. 글쎄요. 우리 요번에 달을 한번 볼게요. 이 달을 보면요. 이 달이 어떤 모양이죠? 보통 초승달이요 라고 학생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초승달은요. 요렇게 생겼죠. 그리고 금음달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보면요. 햇님이 반짝 뜨고선요. 안녕 집으로 갔어요. 그러면 달이 뜨겠죠. 그러면 가면은 달이 뜨는데 달이 떴을 때 우리가 이제 과학 시간에 배웠겠지만 달이 결코 저런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과학자들이 이 그림을 보고 그랬대요. 이 그림은 틀린 그림이야. 잘못 그렸어. 라고 얘기를 많이 했대요. 그러면 천하의 신윤복이 잘못 그렸을까요? 틀린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런데 이거를 과학자분들이 사료 검증을 통해서 조선 후기 1793년 8월 21일 이런 달을 봤다고 합니다. 어떤 달일까요? 가능성은 하나죠? 바로 월식입니다. 방금 말했듯이 이 시대에 월식, 부분 월식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그림은 부분 월식을 보고 그린 걸 거야 라는 이제 추측들이 오가는 거죠. 그럼 정말 신윤복은 1793년 8월 21일에 이 그림을 8월 21일에 그 달을 보고 이 그림을 그린 걸까요? 모르죠. 그것까지는 사실 밝혀지진 않았어요. 실제로 보고 그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거를 그림에 담고 싶었는지 아니면 월식이라는 게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것 자체가 드문 광경이기도 하고 그리고 달과 해로 인한 그림자 만남이 쉽지는 않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 남녀의 만남으로 연결 지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찌 됐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8월 21일 이때쯤 그려진 그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감상은요, 나 이 그림 잘 몰라 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이걸 보고 나는 잘 모르지만 그냥 편해, 이 그림이 좋아 라고 한다면 이거는 좋은 그림, 본인에게 좋은 그림, 그리고 좋은 감상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짧게 그리고 간단하게 형성평가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예요. 풍속이나 취미, 일상생활을 주제로 그린 조선시대 회화는 네, 풍속화죠. 그리고 배경보다는 인물이나 행동 표정을 중점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풍속화가는 김응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색채가 강하고 기생과 양반을 주로 그린 대표적인 풍속화가는 누구였죠? 네, 신윤복이었습니다. 마지막 과제를 하나 드릴까 해요. 우리가 신윤복 그림만 봤잖아요. 김응도 그림을 안 보기에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김응도 작품 씨름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선생님이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감상지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만들어 봤어요. 여기에다가는 아래 질문을 본인이 스스로 만들고 그리고 답을 유추해서 적어 보는데 그 작품을 보면요. 몇 가지 이렇게 의문을 본인들이 이제 스스로 의문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씨름하는 거네. 누가 이길까? 신발이 버려져 있네. 저 신발은 도대체 누구 거야? 여기 지금 씨름하는 사람 거 같긴 한데 요 아래 집시는 그럼 누굴 걸까? 왼쪽에 저 모자들 갓은 왜 포개져 있지? 오른쪽 윗부분에 있는 저 뾰족한 그 모자는 저 이름이 뭐야? 어느 신분이 쓴 거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 엿장수는 지금 뭘 쳐다보고 있는 거지? 계절은 언제지? 장소는 어디지? 어떤 질문이든 괜찮아요. 본인들이 좀 이건 뭘까 한번 의문을 품고 그것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풍속화를 함께 같이 봤는데요. 풍속화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이나 혹은 알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 좀 풍속화가 더 재밌게 볼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